이야기를 이전으로 돌려 소야 대도회 때 소야 수접의 고접주 형제가 앞장서 용궁에서 총과 창을 탈취해 갈 때 일본군 장교 한 명이 용궁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장성백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동학군들도 같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동학군이 장성백이로 하여 계속 다가오니 일본 장교는 자신을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길을 재촉하여 도망치다시피 허겁지겁 한들이라는 곳에 왔는데 동학군이 거기까지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르님이 어둑하였고 타향도 아닌 타국에서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차라리 잡히기보다는 스스로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자결을 하였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동학군 한 사람이 일본 장교 칼을 가져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일본 군대가 예찬이 왔을 때 남영병과 함께 소야를 공격하여 동학cep을 해산시키고 용궁에서 군기를 탄출한 고접장 형제를 붙잡아 용궁 폐문로 앞에서 처형하였습니다. 다행히 소야접주 최명수는 그곳에 없어 화를 면하였습니다. 당시 남영병이란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 조정이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한 친군 남영 소속의 신식부대를 말합니다. 일본군 다케우치 대위에 대하여 당시 일본 신문은 동학도들에 의하여 피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초도 들은 이야기를 짤막하게 기록하여서 지금에 와서 그 진위 여부는 더더욱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떻게 사망하였더라도 일본은 조선 침략과 동학 토벌의 구실을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살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원래 소야동학 수접주 최명수는 충청도 보훈 장안의 법번 최시영 다음이고 관동포로는 제일 가는 수접주였습니다. 체격은 그리 크지 않으나 심지가 곱고 총명하며 몸가짐이 단아하였습니다. 소야접이 비록 관동포 동학의 수접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었으나 동학의 위세를 일절 부리지 않고 포덕에만 힘을 쏟아 유불선 수도라 착실히 하였습니다. 수와 도인들이 동학의 위세를 이용하려 치면 각자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타이르고 부당한 일을 일절 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외동아들이 나이가 20살이 되니 홍기가 지나 친구의 중매로 예천 벌제의 김씨가의 교수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첫날밤을 지르고 그 이튿날 함께 유숙해 있던 최명순과 새신랑인 그의 아들은 예천 직강소 포근에게 잡혔습니다. 당시의 혼인 풍습으로는 신부가 사는 곳에서 먼저 초례를 치루었습니다. 초례를 치를 때는 신랑과 그 부친 또는 후견인이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상객인 신랑의 부친은 사돈이 되는 그 집에서 며칠을 머무르다 돌아오는 풍습이었습니다. 예천 직강소에서는 그 전에 일본 군대와 함께 소야로 가서 소야접을 해산시키고 그곳 사람들의 재산을 샅샅이 뒤져 강탈하여 가는데 이번에 최명수는 수접주이므로 돈을 더 많이 주면 살려준다 하여 더 많은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은 주는 대로 다 빼앗고는 둘 부자를 처형하였습니다. 최명순이야 관동포 동학의 수접주인이 그 제목을 씌워 처형한다고 명분을 만들면 되지만 그 아들은 아무 제목도 없으면서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벌지에서 최명순 부자를 잡아올 때 겨우 하룻밤 보낸 새 신부도 함께 잡혀와서는 옥에 가두지는 않고 읍에 두고 직강소 포군이 가전 협박과 회유로 별의별 수단을 써서 달리었습니다. 새 신부 김씨는 근방에서는 보기 드문 미색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집요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동학군은 소용없다. 나와 살면 금이호식에 사랑받고 살 것이다. 온갖 말로 어르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최명순 부자가 처형당하자 김씨는 의탁 없는 신사가 되어 결국 자결하였습니다. 당시 남편이 동학에 가담하였다는 제목으로 붙들려가서 죽으면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는데도 새로이 직강의 여자가 되어 팔자를 고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명순 며느리 김씨는 겨우 신혼 첫날밤만 보낸데도 남편을 따라 자결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하룻밤 보낸 남편에게 무슨 정이 그리 남았겠냐만 순절하였다 하고 모두가 애석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갑오 척사록에는 최명순을 본군에서는 이른바 최명순이라는 자가 본년 3월에 소야에서 접소를 설치하고 보노 동도들과 상통하여 스스로 관동 수접지라고 칭하였다. 원래 최명순은 여러 해 동안 옹기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으며 그의 무리들은 모두가 사방에서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는 무례부일들이었다. 이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침탈을 일삼다가 6월에서 7월 사이에 그 세력이 매우 커져서 말을 횡행하며 포덕을 한다고 하면서 속에서 깨어내고 협박하니 여기에 가담하는 자들이 날마다 수천을 헤아렸다 라고 기술하였습니다. 한 인물을 두고도 평이 다른 것은 보는 입장이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최명순이 잡히는 과정도 기술되어 있는데 9월 21일 일기에는 적성동 통수가 갑자기 보고하기를 동도의 거교에 최명순이 충주의 도끼 등지에 숨어 있으니 급히 부병을 파견하여 체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즉시 유서와 포병 30여 명을 파견하였는데 벌청까지 추격하여 최명순과 그의 아들 한걸 및 장복극을 잡아왔다라고 기술하였으며 이튿날 22일 일기에는 부병이 최명순 등 3명을 체포하여 관부로 들여보냈다. 군수는 이들의 죄를 조사하여 다짐을 받도록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최명순이 말하기를 저는 본래 강원도 춘천 사람으로 허망한 사수를 배워 22년 동안 은둔하여 그것을 몰래 익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3월에 본군 소야 땅에 접소를 설치하고 타도와 본도를 막론하고 무리를 깨어서 모으자 그 숫자가 7만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은 좁고 무리는 많아서 각 처에 접소를 설치하니 그 숫자가 48개나 되었습니다. 이른바 무리들은 모두를 거칠고 잡된 난류들이었습니다. 조정의 명령과 순영의 지시를 어기고 지키지 않았으니 이미 효사하여 경계시킬 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또 남의 무덤을 파헤치고 제사를 빼앗았으며 용궁의 무기를 탈취하여 예천 은민들을 도륙하려고 하다가 결국 피하여 달아나서 강원도 평창 접소에 몸을 이탁하였습니다. 100명 정도의 저부 졸개들을 모아 지난달 17일에 본읍 적성리로 갑자기 들이닥쳐 인가에 불을 지르고 백성들의 제사를 약탈하였습니다. 충주 도끼령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스스로 재상을 돌아보건대 어찌 잠시라도 용서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빨리 처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아들 최한걸이 말하기를 제 아비가 이미 죄인의 우두머리이므로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죽을 죄를 지었음을 자백하오니 빨리 처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명순과 그의 아들은 식간소가 요구하는 모든 재상을 다 인정하고 오히려 처형해 달라고 부탁한 내용입니다. 그 기록이 사실대로인지는 자체하고 관동포 수접조 처형되었으니 예천의 동학군 토벌도 끝이 날 것 같은데 학추자를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후 이야기를 다음 해 진행하겠습니다.